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승희는 한복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파란색과 분홍색 실크천은 벚꽃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안동의 전통 한옥 마을 입구는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다. 곡선으로 된 지붕들이 하늘을 감싸고 있었으며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가 꽃향기와 어우러져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승희는 곧 친구와의 우정, 충성심,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상황에 직면할 것을 깨닫고 긴장감이 밀려왔다. 마당 반대편에서는 그녀의 오랜 학창시절 친구 지원이 남편 동현과 함께 전통 불판에 한국식 바비큐를 준비하며 웃고 있었다. 지원은 항상 그룹의 중심이었고 따뜻한 미소와 활기찬 에너지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반면 동현은 조용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노력하지 않아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고 승희는 불편함을 느꼈다. 죄책감과 욕망이 섞인 감정이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경주의 불국사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원은 승희에게 한국 시골로 떠나는 문화 여행에 함께하자고 권했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야 해. 지원은 그녀 특유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희는 건축가로서의 바쁜 업무에 지쳐 있었기에 동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여행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여행 첫날, 지원이 자신의 여행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바쁘던 사이 동현과 승희는 불국사 정원을 혼자 걷게 되었다. 조용한 정원에는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가득했다. 동현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는 승희에게 예상 밖이었다. 이 절은 여러 번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원래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는 나무로 만든 섬세한 구조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승희는 그의 지식에 놀랐다. 두 사람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동현은 사실 디자인에 늘 관심이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 연결은 즉각적이었다. 마치 둘만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언어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룹으로 돌아왔을 때 지원은 밝은 목소리로 두 사람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유대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며칠 후 한옥마을에서 추운 아침이 밝았다. 승희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지역시장을 탐험하기로 했다. 거리는 색깔과 향기로 가득했다. 신선한 생선, 붉게 빛나는 고추, 그리고 상인들이 물건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떡볶이를 준비하던 상인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너도 일찍 일어났네? 동현이었다. 둘은 함께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의 흥정을 웃어넘기고 작은 가게에서 커피를 나눠 마셨다. 그 아침 그들의 가까움은 더욱 뚜렷해졌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동현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만져 주의를 끌며 말했다. 승희, 너도 네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어? 그의 눈빛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 질문은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그녀조차도 자신에게 인정하기 두려웠던 무언가를 말한 것 같았다. 아마도 그녀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긴장이 팽팽히 감도는 가운데 둘 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지원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녀는 그들 사이에 커져가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알지 못했다. 이후 며칠 밤 동안 종이 등불이 비추는 마당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승희는 동현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주변 세상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었고 그녀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축복이자 저주였다. 결국 비 오는 오후, 지원은 도시의 다른 곳에 있는 전통 찻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승희는 피곤하다며 남아 있었지만 동현이 같은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비가 점점 거세지자 두 사람은 본체의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다.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자연 자체가 그들의 내면 갈등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승희, 나. 동현이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그를 가로막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터치는 그녀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전율을 보냈다.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둘은 그저 처마 아래에서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침묵 속에 있었다. 그 소리는 그들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그날 밤 승희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동현의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고 동시에 지원의 밝은 얼굴도 떠올랐다. 어떻게 친구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느끼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이 딜레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성 대 욕망의 싸움이 그녀를 갈갈이 찢고 있었다. 여행이 끝날 때 승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동현과의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날들의 기억은 마치 깊은 상처처럼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자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자신이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달은 침묵과 거리감으로 채워졌다. 지원은 승희의 변화를 느끼고 물었다. 괜찮아? 뭔가 멀어진 것 같아.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지만 승희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과 옳다고 믿는 것 사이의 긴장은 마치 절에서 울리는 먼 종소리처럼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항상 존재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소리처럼. 몇 달 후 지원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승희를 초대했다. 겨울의 차가운 밤이었고 도시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승희는 초대를 망설였지만 거절하면 의심을 살 것 같아 받아들였다.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와 지원의 환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다. 동현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를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저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지원은 늘 그랬듯이 대화를 주도하며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승희는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동현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원이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자 승희와 동현 사이의 침묵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괜찮아요? 동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승희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지원이 돌아와 방 안은 다시 그녀의 밝은 에너지로 채워졌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승희는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현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려 애쓸 뿐이었다. 비록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에 얽매여 있었지만 말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동현에게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이 도착했다. 그는 상황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지원이 빌려간 책 속에 숨겨진 쪽지나 그룹 모임, 초대장에서의 암시적인 메시지 등이 승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중 한 메시지에서 동현은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가볍게 만날 것을 제안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곳은 두 사람이 의심받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였다. 승희는 며칠 동안 그 제안을 거부하려 애썼지만 호기심과 욕망이 결국 그녀를 이겼다. 약속한 날 오후, 그녀는 긴 코트와 얼굴을 가릴 듯한 목도리를 두르고 카페에 나타났다. 동현이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억눌린 감정이 가득했다. 둘은 카페의 구석자리, 호기심 많은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고 한동안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카페의 소음보다 크게 느껴졌다. 마침내 동현이 입을 열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야, 승희. 그녀는 그를 응시했지만 목구멍에 걸린 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말은 그녀 자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았지만 죄책감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동현 씨, 우리는 이럴 수 없어요.
지원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나도 알아. 그는 시선을 내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일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지우려고 해도 실패하고 있어.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다. 승희는 자신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원을 다치게 하고 그들의 우정을 파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떠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며 북촌의 오래된 거리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만남 이후에도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더 강해졌다. 지원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승희는 그 긴장감을 견디기 어려웠다. 동현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모든 말과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렸다. 지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변함없이 다정한 친구로 남아 있었고 그것이 승희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어느 날 지원은 승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동현 생일 깜짝 파티를 계획하는 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승희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의심을 살까봐 동의했다. 준비하는 동안 승희는 동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들 사이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어느 날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던 중 동현이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해, 승희. 완전히 멀어지든 아니면 함께 이 상황을 마주하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를 응시하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말을 이어가기 전에 지원이 주방으로 들어와 그녀 특유의 활기로 대화를 끊었다. 파티가 열린 밤, 모두가 즐겁게 축하하는 가운데 승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감을 느꼈다. 음악과 웃음소리, 그리고 모든 이들의 즐거움은 그녀가 겪고 있는 내적 혼란과 잔인할 정도로 대조를 이루었다. 지원이 그녀에게 동현을 위한 축사를 부탁했을 때 승희는 마치 자신의 생각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했다. 동현 씨,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에요. 당신의 친절함, 지혜, 그리고 지원을 지지하는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당신들 두 분이 제 삶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그녀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승희의 눈은 동현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잠시 동안 마치 그곳에는 그들 둘만 있는 것 같았다. 동현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그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의 나머지는 흐릿하게 지나갔고 승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졌다.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주 승희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동현이 아닌 지원에게서 온 것이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 그 문장은 중립적이었지만 어딘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는 지원을 보며 승희는 긴장했다. 지원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동현이 이미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긴장은 숨이 막힐 듯했다. 승희,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동현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아챘어.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승희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원이 계속 말했다. 사실 나랑 동현은 몇 달 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우리 셋 사이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 충격에 빠진 승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동현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지원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친구로 생각해, 승희. 하지만 우리에겐 솔직함이 필요해. 너희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때야. 승희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 전에 지원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전에 이걸 봐줬으면 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승희는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송을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그것은 지원이 몇 달 전에 불국사 여행 이전에 쓴 편지였다. 편지에서 지원은
승희와 동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자신이 두 사람보다 먼저 알아챘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다. 지원은 사실 승희와 동현이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행을 계획했다고 고백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 지원은 승희의 놀란 표정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내가 동현과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무언가를 찾길 바랐어. 우리 둘은 좋은 친구였지만 뭔가 부족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가 너에게서 그걸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고백의 무게가 승희에게 눈사태처럼 덮쳤다. 동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움과 감사의 감정을 섞은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이미 그 결말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인 사람처럼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어.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원망도 없어.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희는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승희는 동현을 바라보았다. 지원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